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디자인 우드펜 공방의 이호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목 도마를 꾸러미를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원목 도마 꾸러미가 있습니다. 꾸러미를 받으시면 우선 구성품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원목 도마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포를 하기 위한 사포를 이렇게 저희가 2장을 넣어드렸어요. 2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포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포 보조대 하나 있고, 그 다음 오일을 바르기 위한 헝겊, 면천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성품이 다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 쓰는 것들은 한쪽으로 놔주시고,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할 이 캄포도마에 대해서 목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캄포도마는 원래 아시아에서 주로 자생하는 수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건 호주산 캄포도마예요. 그래서 호주산이라는 건 이제 호주에서 자랐다는 얘기인데, 호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외래종이에요. 아시아에서 주력으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캄포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어서 볼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산이 제일 좋은 캄포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캄포나무의 효능은 효능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특성을 보자면 항균 성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은 편백나무보다도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 빠짐이 좋아서 도마로 쓰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설거지를 하시고 세워놓으시면 채 1분이 안 돼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고요. 적절한 무르기가 있어서 우리가 칼질을 할 때도 손목에 크게 무리가 오지 않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를 우리가 평소에 보관을 할 때는 응달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내에서 그냥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원목 같은 경우는 변화가 급격하게 될 수가 있어서 갈라짐이나 비틀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통원목으로 도마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변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도마를 이렇게 누워서 보관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릇처럼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아래쪽으로는 수분이 잘 빠지지 않는데 위쪽으로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위쪽이 오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식의 변형이 온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반대쪽으로 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원목 도마를 사용하실 때는 꼭 행주를 깔고 쓰시는 거예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행주를 깔고 쓰시면 그 소리를 굉장히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주를 꼭 깔고 써주시고요. 혹시 목재가 변형이 되면 계속 뒤집어 가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형되지 않는 목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독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식초를 물에 타서 한번 닦아주시는 정도로 간혹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굵은 소금을 도마 위에 올렸다가 세척해 주시는 방법으로 소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한 오일이 다 떨어져서 대부분 오일은 저희가 이제 일회용으로 한 번 바를 분량 정도를 넣어드리는데, 다음에 또 바르고 싶다고 하면 이 도마용 전용 오일들을 구입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 쓰고 계시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는 발라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유, 포도씨유는 비건 석유로 건조가 안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지나면 산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자, 작업과 관련돼서는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원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거칠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함부로 문지르다 보면은 가시가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박히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잡고 거칠은 면을 손을 함부로 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도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샌딩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가시가 박힐 일이 드물긴 하지만, 요 사포 보조대 같은 경우는 가시가 박히지 않게 조심하게 조심조심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포질을 하다 보면 먼지가 좀 날릴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포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난만 안 치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사포질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포는 저희가 2장을 드렸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숫자를 써드렸어요. 또는 프린트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숫자가 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숫자를 보시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쪽에 220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6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사포는 숫자가 클수록 고운 사포이기 때문에, 고운 사포는 2번째 사포질을 할 때 마감 사포용으로 쓸 거고요. 자, 첫 번째 제가 220이라고 숫자가 적은 숫자에 사포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사포 보조대를 어떻게 쓰냐 하면, 그냥 사포를 손으로 밀기가 불편하니까 이 보조대에 사포를 이렇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포질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목재 결이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포질을 수직 방향으로 해 주실 거예요. 목재 결과 직각이 되게 반대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 주시면 사포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 방향으로 사포질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넓은 면 사포질을 한 번은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좀 곱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열심히 밀어주시고, 중점적으로 하실 부분은 어디냐면 요 모서리 부분들, 이런 모서리 부분들하고 손목 부분들, 이런 데는 좀 날카롭고 거칠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결 방향으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모서리 부분을 할 때는 45도 정도로 문질러 주시고, 또 약간 30도, 45도, 30도, 15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문질러 주시면 요 면이 약간 부드럽게 살짝 원처럼 이렇게 사포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45도, 30도, 15도, 30도, 45도, 30도, 15도 이런 식으로. 마구리면도 마찬가지로 사포질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모서리, 모든 모서리들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목 부분을 가려고 하니까 이 보조대를 쓰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는 보조대를 풀어주시고 사포만 들고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부드럽게 모서리 부분도 사포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의 사포질을 다 끝냈는데요. 지금 손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손목 부분이 좀 제일 거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해줄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사포를 잡고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문질러 주면 돼요. 그리고 또 만져보시고 그 다음 부분도 다음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차적으로 사포질이 한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사포가 집에서는 이게 사포질이 다 됐나 안 됐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돼요. 그래서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더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더 오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결방향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일단 1차 사포가 끝났을 때 전체 한번 만져보세요. 면이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져보시고, 자, 고운 사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1차 사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고운 사포는 조금 천천히 약간만 해주셔도 돼요. 자, 곱게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넓은 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포 보조대를 이용해서 자, 이 정도로 가볍게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반대편도요. 자, 그리고 모서리도 마무리면까지 예, 전체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목 부분은 풀러서 반대쪽도 물론 모서리 부분도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잊지 말 것은 별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포 줄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쓱 만져보시고 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오일을 바를 건데요. 자, 오일을 바르기 전에 일단 사포 치워 놓으시고 자, 헝겊을 갖고 가볍게 한번 먼지를 한번 털어낼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시고 요거는 밖에서 툭 털어 갖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천연 오일을 한번 꺼낼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쓰는 천연 오일은 미네랄 오일이에요. 광물성 오일로 굉장히 깨끗한 오일이라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작업성이 좋아서 초급자들이 쓰기도 굉장히 편한 오일이에요. 자, 오일을 바를 때 주의하실 점은 최대한 얇게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많이 묻으면 다 닦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테두리를 먼저 다 한 다음에 넓은 면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할 부분은 마구리면이에요. 마구리면이 어딘가 하면 결이 지나가는 부분을 절단한 면, 예, 이쪽 면을 마구리면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수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일이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오일 갖고 옆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좀 마구리가 되겠죠. 예, 이쪽을 해주시고 양쪽 테두리 그 다음에 넓은 면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구리면을 먼저 해볼게요. 마구리면은 잘 안 묻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묻혀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다 묻혔어요. 자, 그러면은 요 바로 한 면 정도는 뭐 더 묻힐 필요도 없이 천에 묻은 걸로 자, 이렇게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 다 묻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위쪽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다시 천에 또 오일을 묻혀주시고 옆쪽에 예, 위쪽 마구리면 여기도 잘 안 묻죠. 조금 예, 여유 있게 발라주셔야 돼요. 바르시고 나서 계속 좀 많이 문질러 주셔야 돼요. 많이 문질러 주셔야 오일도 잘 먹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광도 나고 목재도 질겨지고 무조건 많이 묻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골고루 묻혀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많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면 쪽도 다시 예. 이렇게 해서 위쪽도 다 발랐고요. 다시 이쪽 사이드면 예, 천에 묻은 것만 갖고도 충분히 다 묻었죠. 자, 이제 넓은 면만 남았어요. 양쪽 넓은 면. 자, 양쪽 넓은 면도 천에 묻혀서 가볍게 묻히고 예, 많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금방금방 묻죠? 넓은 쪽은. 저희가 드리는 오일이
뭐 얇게 한 번 바르기에는 충분하실 거예요. 조금 아껴서 바르면 두 번도 충분히 바를 정도의 양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반대편까지. 네, 이렇게 해서 오일을 다 발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아까보다 좀 더 진해졌죠? 예, 오일을 바르면 좀 더 진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바르고 말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골고루 한번 묻혔으면, 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볼게요. 약간 오일이 올라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지르는 걸 조금 천천히 문질러시면 뭐 한 2, 30분도 꾸준하게 문질러 주시고 손으로 쓱 만져보면 오일이 올라오지 않고 좀 뽀송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까지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문질러 주세요. 옆에도 마무리면도 양쪽도 손잡이까지, 그리고 반대편도. 예, 충분히 잘 문질러 주시고요. 예, 손으로 쓱 만져서 뽀송뽀송한 느낌이 난다. 예,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을 먹게 되면 사포질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바르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오일 바르고 나니까 거칠어졌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목모가 살짝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자, 아까 고운 사포 있었죠? 자, 고운 사포를 한 번 더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목모가 싹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모를 제거해 주셔도 되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자, 도마는 도마일 뿐 작품이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도마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